인공지능 알고 하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업들을 통해 CNN의 끝판왕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끝판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보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CNN의 확장판 블랙박스 살펴보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러닝은 입력값을 주면 블랙박스를 지나 결과값을 도출한다는 것을요. 이번 수업에서는 그 블랙박스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재밌지 않을까요? 혹시 최근 기사 중에 10년 전 실종된 아이를 인공지능으로 찾았다는 기사 보셨나요? 저도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그 기사를 봤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금도 어디선가 엄청나게 학습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기억 방식을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기억 방식. 두 번째, 인공지능이 세상을 보는 방법. 마지막, 인공지능이 사진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설명보다는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고양이 강아지 데이터를 분류했던 하나의 모델을 가져와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입력 데이터를 망에 입력해주면 합성국 기반마다 출력되는 결과값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모델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 레이어를 거친 결과가 있는데 이 값은 현재 넌 값을 제외하고는 가로와 세로 값, 필터 수로 구성된 3차원 텐서 형식입니다. 우리는 이 필터 값과 이미지 크기를 독립시켜 모든 필터의 내용을 2차원 형식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라스를 불러오고 아래 함수로 이전 수업 때 저장을 해뒀던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살펴볼 한 장의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강아지 혹은 고양이 사진에 경로와 이름을 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로드 함수로 사진의 크기를 조정해주고 이미지 투 어레이 함수로 사진을 텐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레이 리쉐이프 함수로 4차원 텐서로 변화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전처리를 위한 코드를 진행해줍니다. 자, 그리고 dim 함수로 우리가 원하는 4차원 텐서 형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저와 같이 나왔다면 잘 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레스터 형태로 변화를 한 다음에 플롯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 사진이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케라스 시퀀테일 모델 함수를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력 하나를 넣어주고 출력 하나를 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케라스 모델 함수를 활용합니다. 하나의 모델을 넣어주고 나중에 출력값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더 뒤에 가서 상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케라스 모델 함수가 나중에 출력을 해준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이 코드는 하나의 입력을 주면 상위 8개의 레이어를 출력한다고 이해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다수의 출력을 해주는 액티베이션 모델로 예측을 실행해주고 그 결과값들을 액티베이션스에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입력한 이미지가 8개의 레이어가 있는 모델을 거치게 되었고 레이어마다의 결과값을 액티베이션스에 저장을 한 것입니다. 결과들 중 우선 첫 번째 합성국 계층을 거친 결과를 First Layer Activation에 저장했습니다. 현재 차원의 모양은 dim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 이 부분만 클릭을 하면은 1, 148, 148, 32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터를 그려내는 함수를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도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서 총 32개의 필터가 생성되었는데 이 필터 중 두 번째 필터를 통과했을 때의 결과 화면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필터를 통과한 결과여서 그런지 그냥 아주 심플한 결과값이 출력되었습니다. 그럼 7번 정도를 거쳤다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말고 한꺼번에 출력하기 위해 포문을 활용하여 계층마다 통과된 결과값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Direct Create 함수로
결과 사진을 담은 폴더 하나만 생성해 주시고 아래 코드를 통해 결과값을 png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코드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넣어준 사진이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을 통과할수록 점점 추상적이게 변화하는데 강아지의 발, 꼬리, 몸통 등 특정 부분만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차 사라져갑니다. 이는 사람의 기억 방식과 유사한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떠한 장면을 보고 그 장면에 뭐가 있었는지는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 속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따라 그리라고 하면은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두뇌는 이미 그 장면을 추상화하면서 특징들만 남겨두고 불필요하다고 인지한 부분들은 서서히 지워버렸기 때문이죠. 딥러닝의 방식 또한 계층을 돌파할수록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점점 삭제해주고 유용한 정보는 점점 확대시켜서 기억을 하는 인간과 비슷한 기억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파헤치기 첫 번째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인 인공지능이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린이었습니다.